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경제 시사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무대 위 세계는 각국의 안보 전략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입니다. 자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외교전과 통화 정책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복잡한 정세를 날카로운 눈으로 풀어주실 시사평론가 박 작가님 함께 하십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류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 눈앞의 갈등 이면에는 언제나 자국의 산업을 지키고 생존로를 확보하려는 철저한 계산이 존재해왔습니다. 냉전기 기술 경쟁이나 1970년대의 자원 외교처럼 오늘날 마주한 자국 우선주의 세제 개편과 첨단 기술 인프라 선점 경쟁도 결국 생존을 위한 투쟁이 역사적 변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이면에 숨겨진 본질과 인과관계를 역사적 지혜와 경제학적 시선으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뜨거운 안팎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미국,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귀국 직후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과 세제 개편, 증시 안정 등 산적한 국내 현안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 자유를 제한한다며 닥치고 세금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6대 첨단 분야의 국내 생산세 공제가 신설되어 산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세제 개편을 둘러싼 대립과 정책적 시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번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역사적으로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꿀 때마다 등장했던 전형적인 개혁론과 신중론의 충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도입되는 국내 생산세의 공제입니다. 이는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에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어 제조 기반을 묶어두는 전략인데 마치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극복카드였던 바이 아메리칸 법이나 1960년대 한국의 초기 수출 드라이브 세제 혜택을 연상시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핵심 안보 자산인 첨단 제조업을 영토 내에 묶어두려는 방어 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네, 첨단 산업 보호를 위한 영리한 장치라는 분석이군요. 한편 미래를 위한 기술 인프라 투자 소식도 들려옵니다. 삼성 SDS가 전남 해남에 총 2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착수했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5년간 472억 원을 들여 해킹을 스스로 방어하는 AI 화이트 해커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40도 안팎의 폭염과 가뭄으로 중대본 2단계가 가동되고 물 부족이 심화되는 등 기후위기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첨단 기술 영토를 넓히는 화려한 행보와 가뭄이라는 기후 재난이 공존하는 기묘한 모습입니다. 이는 19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화려한 기계 문명을 꽃피우는 동시에 극심한 기후변화와 도시 위생마비를 겪었던 이중적 구조와 닮아있죠. AI 컴퓨터 센터 구축과 지능형 보안 시스템 개발은 다가올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현대판 성곽 쌓기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돌보지 않고 성벽만 쌓으면 기반이 흔들리듯 가뭄과 폭염으로 민생의 필수제인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은 국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입니다. 결국 기술 패권의 고도화만큼이나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내부 회복력을 갖추는 양동작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되었던 대규모 이란 군사 공격을 철회하고 이란과의 회담 재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직후 국제 유가 하락과 빅테크 기업의 활약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등 투자 심리가 급격히 회복되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 가족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대통령 군인 배우자위원회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군사적 압박을 풀고 안보와 내치를 조율하는 미국의 행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공격 취소와 회담 제안은 철저하게 당근과 채찍을 번갈았으며 시장과 여론을 흔드는 그 특유의 거래의 기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련과의 물밑 대화로 파국을 막아냈던 외교적 타협과 닮아있죠. 군사적 긴장을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유리한 고지를 점한 뒤 극적인 양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안전이라는 실리를 얻어내려는 행보입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평화의 신호로 해석해 환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친김의 군인 가족을 챙기는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며 안보와 표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외적 긴장 완화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활기를 불어넣은 셈이군요. 실물 경제 측면에서도 7월 제조업 활동이 강력한 주문 증가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AI 인프라의 막대한 투자 비용 탓에 올해 자유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게다가 워싱턴주에서는 최악의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루이지애나주는 폭풍하서로 대규모 농업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경제적 지표들과 자연재해의 명암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투자 비효율과 기후 재난이라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7월 제조업의 도약은 자국 제조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 근로자, 가족 감세가 효과를 발휘한 것인데요. 재미있는 건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처지입니다. 마치 19세기 중반 철도 건설붐이 일었을 때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정작 수익을 즉각 회수하지 못해 유동성 정체를 겪었던 철도버블 초입과 유사합니다. AI라는 거대한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 악화를 견뎌야 하는 딜레마죠. 여기에 산불과 열대성 폭풍으로 인한 대규모 농업 피해는 과거 1930년대 미국 중부를 덮친 더스트볼처럼 실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1차 산업을 흔들어 정부의 재난 지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장수성 위원회가 4분기에 당대표 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홍콩 언론들은 오는 10월 열릴 제20기 오중전회에서 대대적인 당내 기율 단속을 통해 약 30명의 중앙위원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파푸아뉴기니가 대만 사무소를 폐쇄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중국의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었는데요. 대내외적으로 결속을 다지는 중국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내부 정적 제거와 군기 확립, 그리고 대외적 우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형적인 내의 수양 전략입니다. 역사적으로 당나라 태종이나 명나라 주원장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거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앞두고 조정 내부의 부패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여 지배체제를 일원화했습니다. 10월 오중전회에서 30여 명에 달하는 고위급 중앙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은 내부 기율을 최고조로 끌어올려 지도부의 장기 집권 동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철저한 내부 단속에 파푸아뉴기니의 대만 고립 외교 성과가 더해지며 시진핑 지도부는 흔들리지 않는 안팎의 패권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안보와 내치 다지기가 동시에 진행 중이군요. 산업과 금융 분야에서도 움직임이 거셉니다. 중국의 대표적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가 베이징의 두 번째 디램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는 직접회로 배치 설계 보호 조례를 개정해 10월부터 전용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홍콩과 베이징의 금융당국은 역외 위안화 국채 선물을 출시했는데요. 기술 자립과 금융 고도화의 결합,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까요? 중국의 진짜 무서운 속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신메모리의 공장 증설과 반도체 배치 설계 보호 조례는 19세기 독일이 영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 국가 표준 규격을 확립하고 기술 특허 제도를 정비해 신산업 주도권을 빼앗아온 역사적 과정과 정확히 부합합니다. 서방의 반도체 기술 제재라는 빗장 속에서 스스로 표준의 성벽을 쌓고 자체 생산 역량을 키워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죠. 여기에 역외 위안화 국채 선물 출시는 금융 영토를 확장하여 달러와 패권에 도전하려는 다각적인 포석입니다. 비록 내륙 일부 지역에 폭우와 산사태 재난경보가 발령되는 자연재해 악재가 겹쳤지만 이안화 국제화와 첨단 반도체 자립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엔진은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어제 지난달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현을 직접 방문해 피해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200억 엔 이상의 예비비를 구호에 투입하고 재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 15년 만에 공동 환율 개입을 전격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누정의 증표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난 대응과 미일 공동 환율 개입의 이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이번 행보들은 국내외적인 지지율 방어와 경제적 안정을 얻기 위한 절박한 조치들입니다. 역사적으로 1985년 플라자 하브이를 통해 미국과 주요국들이 공동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해 글로벌 통화 질서를 재편했던 순간을 연상시키는데요. 엔화 가치 폭락으로 경제적 시름이 깊어지자
미국에 SOS를 쳤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화답하며 개입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듯이 이 우정의 증표 뒤에는 추후 일본이 지불해야 할 방위비 분담이나 통상 압력 등의 거대한 청구서가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내적으로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200억 엔이라는 구휼책을 내놓은 것도 최근 외교적 실질 통화 횟수가 부족하다는 언론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내치를 든든히 다지려는 눈물겨운 리더십 구축의 과정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으로 한숨을 돌린 모습이지만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한편 일본 증시는 엔고 현상과 고점 경계감으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607엔 하락한 반면 주주 제한 대상 기업 수는 상반기 132개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산리오가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최초의 클래식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열어 지속 가능한 문화를 제시했는데요. 주주 행동주의의 확산과 이 시장의 변동성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도쿄 증시의 급락은 환율 공동 개입의 약발로 엔화 가치가 갑자기 상승하자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는 더 주목할 만합니다. 상반기 주주 제한 기업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주주들의 요구가 단순 배당을 넘어 개별 사업 구조 조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과거 19세기 영국의 주주자본주의 확립 초기나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전성기 모델이 일본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에 완벽히 이식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기업 사냥꾼으로 치부되던 행동주의 세력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혁의 주요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죠. 산리오가 오케스트라 협업을 통해 아동복지기여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 것도 주주들의 무서운 감시 속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지표를 높여 공격을 방어하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치열한 외교 전술과 경제 전략들이 참으로 눈부시게 교차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직구촌 뉴스들의 이면에는 결국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현실 정치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작가님, 오늘 글로벌 뉴스의 흐름을 꿰뚫는 한 줄 평으로 방송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성벽을 쌓을 때 문을 여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로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환율 공조, 중국의 반도체 자립, 이란과 이스라엘의 강온 양면책 모두 각자 자신들의 단단한 성벽을 쌓는 중입니다. 하지만 성벽에만 갇힌 국가는 서서히 쇠락하게 마련입니다. 지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분석, 오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복잡한 글로벌 정세 속에서도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